혹시 예상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흔하게 이제 예상키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인터넷상에 제일 많이 그 유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전적인 예상키. 왜 어머니 키, 아버지 키 딱 입력하면 예상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어, 가장 흔하게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손목에 왼쪽, 그러니까 왼손목을 엑스레이 딱 찍어보면 뼈 나이가 나오거든요. 뼈 나이를 통해서 예상키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기 예상키를 확인할 때 이런 이제 뭐 뼈 나이를 본다든지 유전적인 예상키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그 아이가 현재 키가 잘 크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춘기가 진행 중인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확인해야지 조금 더 정확한 예상키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성장 곡선표 같은 거는 그걸 어떻게 보는지 솔직히 부모로서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래프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평균값만 나오고. 그 성장 곡선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만 나이 딱 정해요. X축이 만 나이고 Y축이 그 키거든요. 그러니까 X축의 만 나이를 정해서 쭉 자를 대고 쭉 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성장 곡선에 여러 개의 선이 보이는데 그 중에 제일 가운데 선이 평균값. 제일 가운데 선보다 밑에 있으면 키가 좀 작다. 좀 위에 있으면 키가 좀 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함정이 있어요. 어떤 게 함정일까요? 이제 그 아이가 꾸준히 잘 크면 그게 선에 걸쳐 있는 그 범위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그 선대로 쭉 따라가서 최종 키가 예상키가 되는데 그 예상키는 그냥 예상키일 뿐이다. 뭐 뼈 나이 통해서 나오는 예상키도 그냥 예상키일 뿐이고 유전적인 예상키도 예상키일 뿐이고, 이제 성장 도표상에 찍힌 그 점에서 바라보는 예상키도 그냥 예상키일 뿐이에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보통 어머님들 딱 그 예상키 보고, 아, 우리 애 180까지 클 수 있어. 라고 믿고 계시거나, 아, 우리 애 너무 키가 작은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만 걱정하시거든요. 이제 예상키하고 성장이 멈출 때까지 몇 년이 남았는지 이걸 보시면 좋아요. 현재 만약에 10살 여자아이, 앤디님 같으면 딸이 8살이잖아요. 만 나이로 7살일 거고, 그러면 최소한 5년 이상은 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5년 동안에 그 아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따라서 최종 키는 달라지거든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예상 키만 보고, 아, 우리 애는 180까지 클 수 있어. 우리 애는 170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러면 예상키는 예상키일 뿐 그 네. 숫자를 너무 맹신하거나 그렇죠. 무조건 저렇게 될 거야라고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안 얘기네요. 되죠. 당연히 안 되죠.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 요즘 아이들 주변에 학부모시니까 네. 쭉 보시면 느껴지는 거 있어요. 간식을 좀 많이 먹는다 이런 그런 거 것들이. 말고. 요즘 아이들 보면 사춘기가 빨라요. 사춘기가 빠른 만큼 일찍 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장 도표상에 50선 중간값 위에 찍힐 수 있어요. 현재 키가. 그러면 그 키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평균 키보다 큰 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꼭 고려해야 되는 건 사춘기가 언제 시작됐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면 아직은 현실이 아니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여자아이들부터는 사춘기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함정이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상키는 우리가 이제 숫자, 그냥 숫자라고 생각을 네. 한다면 정말 예상키에 어떤 것들이 아이들한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상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사춘기가 언제 시작되느냐. 사춘기 시기가 이제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그거 말고도 말씀드렸듯이 키가 클 수 있는 기간이 5년 남았다고 했잖아요. 같아요. 동안에 아이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 또 건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상기가 많이 달라져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영양 상태예요.
키가 크려면 그 영양이 골고루 이제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체중 1g당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면 한 25 전후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 25 정도, 조금 많게는 3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단백질 15g은 그러면 단백질만 따로 이렇게 음식에서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소고기 g에는 20g 정도 단백질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란 한 알에는 6g 정도 단백질이 있고요. 그래서 음식을 주실 때 우리가 쌀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잖아요. 우유도 마시고 모든 음식에 단백질이 조금씩 있어요. 쌀밥에도 좀 있으니까 이제 고기 g에 우유 한두 잔에 계란 하나 정도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을 다 섭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는 계산을 하면서 아이들이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가이드도 좀 필요가 그렇죠. 있네요. 왜 그러냐면 단백질은 소화 과정이 좀 길어요. 우리 인체가 소화 흡수를 하는데, 특히 아이들이 소화 흡수 하는데, 소화하는 그 과정에서도 에너지 소모가 많거든요. 그 에너지가 제일 많이 필요한 음식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단백질 음식이 다 소화 흡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소화 흡수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번 식사를 잘 못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점심 때 고기를 이만큼 먹었잖아요. 저녁까지 든든한 경우도 많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소화가 늦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맞춰주시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칼슘이에요. 칼슘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같으면 한 700mg, 조금 많으면 800mg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우유 한 잔에 한 200mg 정도의 칼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 한 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 하루에 한 3, 400mg 정도의 칼슘은 섭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먹는 게 좋아요. 칼슘 영양제는 그럼 아이들 뼈를 이제 생성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뼈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칼슘이니까 칼슘은 하루에 700mg이 필요하다 보시면 영양제로 섭취하는 칼슘량은 얼마 안 돼요. 한 200에서 220mg 그 정도가 하루 섭취되는 영양제 양이고요. 그 음식을 통해서 칼슘을 더 보충할 필요가 있다. 비타민 D는요, 요즘 날씨 좋잖아요. 야외에서 10분만 일광욕을 해도 비타민 D는 충분히 생성이 됩니다. 지난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이들 내보낼 때 네, 선크림 바르지 말고 당연하죠. 선크림을 이렇게 많이 바르고 나가면 그게 생성이 안 돼요. 팔이랑 이제 반팔 입잖아요. 팔도 그럼 바르지 말고 일단은 최대한 그럼 비타민 반팔 D 입었을 때 팔은 바르지 말고 얼굴만 조금 약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해주시면 좋을 것 두 번째 또 키에 아이들 키 성장에 두 번째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어떤 게 있어요? 같아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 항상 생각하시는 거 그게 맞아요. 수면이요. 왜 한의원에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진료받는 아이들도 이렇게 쭉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이거든요. 애들이 잠을 잘 안 잔다. 잠을 못 잔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침대에 들어가서 잠이 드는 데까지 1시간씩 걸린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11시, 12시에 자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키가 잘 크려면 첫 번째 일찍 자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정말 말은 쉬우나 실제로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걸 지키기가 아이들 그렇죠. 키우면서 일찍 재운다는 그렇죠. 게. 그 일찍 자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어머님들, 부모님, 아버님들 조금 아이들이 일찍 잘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어머님, 아버님도 생활 패턴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고 공부하는 것도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놀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꾸 늦게 자려고 할 경우에 못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아빠들은 직장 갔다 네. 왔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 직전이라든지 잠잘 때쯤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때 놀아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재우는 게 좋은지. 저는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아예 그 시간이 되면 집에 안 들어갔어요. 아예
그러니까 9시, 10시 사이에 집에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아이들이 막 잠들 때 문 열고 들어가면 그때 깨거든요. 아빠다 하고 이제 예. 그러면 또 1시간 그죠. 또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 1시간 또 금방 흘러가고 그러면 11시, 12시에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늦게 가고 그래서 충분히 잠들고 나서 뭐 11시에 들어가거나 이제 집사람하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아예 늦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일찍 들어가거나 7시, 8시 사이에. 아이들 잠자는 시간을 중심으로 아빠가 좀 힘들면은 일찍 아이들을 재우면은 엄마도 그 이후 시간을 좀 편하고. 당연하죠. 오히려 저는 엄마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쉴 수 있는 시간. 아이들을 좀 일찍 재우면 그 시간이 충분히 많아져요. 드라마는 안 되죠. 아이부터 11시 사이에는 애들이 잠들기 시작하고 좀 깊게 잠이 들어야 되니까 조명도 다 끄고 이제 아주 제일 작은 불만 이렇게 켜놓고 TV도 안 켜시면 좋죠. 그렇게 조용히 아이들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면서 쉬면 돼요. 꼭 TV를 안 보셔도 되고 요즘에는 OTT 좋잖아요. 나중에 보셔도 되거든요. 저는 아이들 재우는 게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항상 또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제발 좀 집 밖으로 내보내라. 아이. 그렇죠. 그래서 예상키를 조금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 세 번째. 세 번째 꼭 신경 써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운동이에요. 운동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핑계는 이런 거예요. 아, 아빠가 같이 운동 안 해줘. 저한테 오는 아이들 1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아빠가 운동을 같이 안 해줘서 못한다. 그런데 그건 핑계예요. 그 아이도 운동하는 게 싫은 거예요. 똑똑하네요. 자기가 운동하는 게 싫은데 그 핑계를 아빠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왜 운동하기 싫으냐?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핸드폰 보면은 게임 있죠, 유튜브 있죠. 그거 하루 종일 봐도 질리지가 않죠. 글로벌로 있으니까. 그리고 OTT도 네, 있죠. 게임기. 제가 최근에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집에서 밖에 안 나가고 하루 종일 있어도 그런 생활을 한 달 내내 하던 내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넷플릭스 있지, 디즈니, 아마존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나가다 오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피곤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또 못해요. 어떤 애가 있었냐면 일주일에 한 번 딱 2시간 게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엄마가.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날도 계속 징징거려요. 똑같이 2시간 네. 하고 싶다고. 네. 매일 2시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 보통? 이게 참 딜레마인데 못 이기는 척 이제 또 들어줄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나도 그게 되니까.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핸드폰이나 게임을 안 하게 하는 그게 제일 좋고,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약속을 먼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구할 때 그럼 다른 걸 먼저 해라. 운동을 하든지 뭐 일찍 자는 습관을 만들든지 다른 걸 먼저 다 잘 지키면 그 다음에 보상 차원에서 조금 늘려주는 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도 원칙적으로는 늘리시지 않는 게 좋죠. 너무 공감합니다. 계속 조금의 보상이 누적되니까 점점 커지죠. 당연하게 어느 네. 순간 역으로 딜을 치더라고요. 그거 거기까지 갔으면 잘 못하신 거예요. 아, 다시 한번 이번 주말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세 번째까지 지금 이제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번째는 뭐예요? 요거는 근데 엄마 아빠들이 조금 쉽게 지나쳐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주제거든요. 맞아요. 요즘 아이들 스트레스 받는 애들 굉장히 많고. 그런데 아이들이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아이들이 예상키 이상 수 있는데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네 번째 조건은 스트레스 관리예요. 이제 키가 잘 안 커서 이렇게 오는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잘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에. 진료실에서 그냥 시무룩하게 계속 앉아만 있고 그냥 대답만 뭐 그 정도만 대답하고 어머니가 옆에서 다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도 맥은 좀 보거든요. 진맥을 좀 이렇게 해보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마음 상태가 조금 편한지 몸은 건강한지 그게 이제 구분은 돼요. 그래서 왜 진맥을 하고 얘기를 한번 이렇게 꺼내보죠. 너 좀 요즘에 힘들었구나 라든지 너 고민이 많구나
아니면은 조금 요즘에 몸이 뭐라고 하죠? 요즘에 잠을 좀 못 잤구나.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해주면 그다음부터 아이 표정이 바뀌어요. 아이 표정이 놀란 표정도 있고 그동안 참아왔던 어떤 감정이 갑자기 뻥 터진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경우도 봤고 그래서 맥을 보면 이제 한의학적인 에 의하면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맥 조금씩 다르거든요. 감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맥이 좀 다른데 그래서 진맥을 하고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 아이가 표정이 달라져요. 이제 며칠 전에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너무 애쓰지 마. 한마디 했거든요. 몇 학년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아이였던 것 같아요. 4학년이었다. 4학년 여자아이였는데 키가 잘 크다가 최근 한두 달 사이 조금 덜 크는 것 같아서 맥을 보고 얘기해줬죠. 조금 애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공부 조금만 해도 돼. 했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동안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3월, 4월, 5월이에요.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공부에 욕심 있는 애들은 지금 거의 피크까지 올라가 있는 애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 있는 애들은 학년하고 상관없어요. 1학년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2, 3학년에도 있고 5, 6학년에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 너무 애쓰지 말라고 한마디 해줬는데 눈물을 뚝 흘리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예. 성장에서는 약간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고, 그 스트레스는 부모님도 잘 모르세요. 그거는 저도 캐치를 잘 하기 힘들 것 왜냐면 같아요. 애가 애쓰고 있는데 부모님으로서는 겉으로 이렇게 보면 올해 공부 착실하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만 보이죠. 애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가 아니라, 아, 올해 공부 잘하고 있어. 성적도 괜찮은 것 같아. 그 정도만 보실 때가 많죠. 그냥 책상에 앉아 있거나 책을 보거나 하면 의뢰 대견하다고 그냥 그렇죠. 잘하고 있네 하고 넘어가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가 아이 키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조금 이제 공부하다가 꺼내줘서 대화도 좀 몽글몽글하게 하고 할 필요가 있겠네요.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한데 제가 이런 조언을 해드려요. 그만해도 돼. 그런 얘기를 해주시라고. 오늘은 그만하자. 충분히 했어. 그런 얘기를 해주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장님 부모님들이 예산키에 관련해서 많이 실수하거나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오해들이 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죠. 네. 첫 번째는 예상키, 아니, 뼈나이 검면, 뼈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어리게 그러면 뼈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기에 클 수 있는 기간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아이가 10살인데 뼈나이가 9살 나왔어요. 그러면은 10살 아이가 클 수 있는 기간보다 1년이 더 많으니까 1년 더 큰다고 하면 5, 6cm는 더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키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뼈나이가 어려서 예상키가 많이 나왔다 치면 예상키도 크게 나오고 우리 아이 뼈나이가 어리게 나왔다고 하니까. 왜냐면 뼈나이가 좀 많다고 하면 사춘기도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성장판도 좀 빨리 닫힐 수도 있는데 뼈나이가 일단 어리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더 오래 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 뼈나이는요, 1년에 2살도 먹어요. 1년에 2살도 먹고 3살도 먹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뼈나이가 많다고 진단되는 애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1년에 2살 이상 먹은 거예요. 빨리 그러면은 성장이 진행이 돼 버리는 거.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뼈나이가 어리다? 이거를 뼈나이가 어리다라고 진단을 받았으면 그냥 있지 마시고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추적해 봐야 돼요. 보통 2, 3년에 한 번 검사를 받으세요. 뼈 나이를 막 추적해서 검사한다라는 개념은 솔직히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뼈나이 검사를 하세요. 그러면 뼈나이 검사에서 뼈나이가 어리다라고 진단을 받고 나면 언제 그 다음 검사를 하냐면 초등학교 5, 6학년, 3, 4년 뚝 이렇게 건너뛰어서 그때 검사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을 못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뼈나이는 1년에 2살도 먹거든요. 그러면 뼈나이가 1살 어렸다 해도 1년 뒤에 자기 나이보다 뼈나이가 2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 시기가 말씀하신 시기가 근데 사춘기가 진짜 발생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에 대해서 변화도 좀 생길 거.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검사를 했다 하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뼈 나이가 많아지는지, 뼈 나이가 그대로 자기 나이보다 그 아이 나이보다 한 살 어린 상태로 유지가 되는지 이렇게 검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뼈 나이와 자기 나이가 같아지는 때가 또 있거든요. 그 뼈 나이가 진행되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이런 건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예상키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단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네, 그게 필요하고 이제 뼈 나이가 급격히 늘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얘기하신 것처럼 뼈 나이가 급격히 늘어나는 순간은 사춘기가 막 시작되는 순간에 뼈 나이가 급격히 증가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게 저희 때랑은 또 다르게 일찍 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뼈 나이 그래서 사춘기가 빨리 오기 때문에 뼈 나이도 좀 더 어릴 때부터 빨리 자기 나이보다 많아져요. 그때가 이제 요 아이들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요 사이에 뼈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학년 때 검사를 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6개월 지나서 한 번 또 하고 3학년 때 또 하고 그래서 뼈 나이가 정상적으로 1년에 한 살씩 증가하는지 1년에 2살 이상 증가하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실천해 볼 수 있는 팁을 여러 가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달에 한 번 키를 꾸준히 재보시는 거예요. 매주 첫째 주 일요일 아침에 9시에 벽에 이렇게 대놓고 선을 한번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선을 그어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선을 그었을 때 그 간격이 일정하게 이렇게 올라가면 잘 크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좀 잘 안 클 때는 간격이 좁을 거고, 그래서 그걸 쭉 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잘 컸네, 못 컸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조금, 이 섣부른 판단. 그렇죠. 조금 섣부른 판단이고요. 적어도 3개월 동안에 규칙적으로 잘 크고 있는지, 매달 0.4, 0.5 크고 있는지 보시고, 그래서 3개월, 6개월 컸을 때, 6개월에 보통 사춘기가 아닌 애들은 6개월에 한 3cm 정도 크면 잘 크고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 3cm가 크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키를 재 보시는 게 첫 번째 부모님들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고. 그렇죠. 부모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경우 있어요. 우리 애 키 잘 안 크니까 성장 호르몬 맞춰야 되나 생각하실 거예요. 그 성장 호르몬이 수면 중에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깊은 수면에 들어가야 성장 호르몬이 자기 역할을 다 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적어도 9시 반, 10시 이 사이에는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줘야지 12시, 1시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유튜브에 잠자는 거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상관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일부 아이들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런 애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자녀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의 자녀가 1년에 4cm 정도 크고 있다. 제일 먼저 체크하실 거는 잠자는 거예요. 잠을 잘 자고 있는지 그거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무릎과 발목 주변을 마사지를 좀 해주세요. 마사지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뭔가 스킬이 필요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릎 주변을 이렇게 살살 만져주시는 거예요. 발목 주변도 살살 만져주시고. 뭐 이제 마사지 오일 이렇게 해서 스킬을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보통 부모님들 그 마사지 스킬이 잘 없거든요. 물론 배우시는 분들 따로 계세요.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은 내가 이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스킬이 없어도 돼요. 무릎 주변을 한 번씩 주물러 주시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무릎 한쪽에 한 30초, 발목 30초, 또 이쪽 무릎 30초, 발목 30초. 시간이 조금 더 남는다 하면 등도 허리부터 어깨까지 한번 이렇게 살살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아이 키 성장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혹시 아이를 키우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컨텐츠를 만들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